자, 2026년형 테슬라 모델 Y 주니퍼 단순히 디자인만 바뀐 줄 아셨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HW4.5 칩과 그리고 트리플 칩 구조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유럽 내연기관의 몰락과 1만원대 로보택시가 시장을 어떻게 뒤흔들고 있는지, 그리고 세미트럭, 날개를 달았다는 소식과 휴머노이드 로봇 회사인 피규어의 도전 내용까지 오늘 영상 하나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우선 간단한 뉴스 먼저 알아볼게요. 테슬라가 2026년형 모델 Y, 다들 주니퍼라고 부르는 그 모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정보가 포착됐습니다. 바로 테슬라의 차세대 자율주행 하드웨어인 HW4.5가 탑재될 거라는 정황인데요. 이게 단순히 숫자만 바뀐 게 아닙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자동차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칩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인데요. 이번에 유출된 부품 정보를 보면요. AP4.5라는 코드가 적혀 있는데요. 이게 바로 하드웨어 4.5를 의미하는 걸로 보입니다. 발견된 위치도 특이합니다. 기존 위치가 아니라 조수석 글로브 박스 하단에서 발견이 됐는데 아마도 열을 식히는 냉각 효율이나 나중에 정비하기 편하게 하려고 위치를 옮긴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기술적 핵심은 바로 트리플 SoC 아키텍처입니다. 용어가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테슬라 차에는 두뇌 역할을 하는 칩이 두 개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가 고장나면 다른 하나가 차를 세우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 같은 거였죠. 근데 이번 HW4.5부터는 이 칩을 3개로 늘렸다는 거예요. 칩이 3개가 되면 뭐가 좋아지냐? 일단 도로 상황을 판단하는 계산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안전성입니다. 칩 하나가 고장나더라도 나머지 2개가 서로 검증을 하거나 정상적으로 주행을 이어나갈 수 있는 여유가 훨씬 커지는 거죠. 이건 테슬라가 뭘 준비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바로 사람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 진정한 로보택시 시대를 대비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로보택시를 하려면 기계가 절대 고장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니까요. 다만 기존 HW3나 HW4를 가진 이제 오너분들에게는 좀 아쉬운 소식이 될 수도 있겠네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는 물리적인 성능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그런 뜻이니까요. 어쨌든 2026년형 모델 Y는 단순한 디자인 변경이 아니라 자율주행 성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는 기술적 괴물이 돼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면요. 이번엔 유럽 시장 이야기인데요. 유럽 자동차 역사상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그런 사건이 터졌어요. 작년 12월 데이터 기준으로 유럽에서 순수 전기차 판매량이 휘발유차를 앞질렀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회색이 휘발유차고 초록색이 전기차거든요. 이제 크로스 시점에 와 있죠. 이건 정말 상징적인 사건인데요. 내연기관의 본고장인 유럽에서 가솔린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걸 숫자로 보여준 거니까요. 순위를 보면 1위는 여전히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리고 2위가 바로 순수 전기차인데 작년 대비 50% 넘게 폭등하면서 휘발유차를 3위로 밀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재밌는 포인트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첫 번째는 중국의 공습인데요. 지금 유럽 토종 브랜드인 폭스바겐이나 BMW가 주춤하고 테슬라조차 유럽에서 잠깐 숨고르게 하는 사이에 BYD 같은 중국 브랜드들이 200% 넘는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시장을 휩쓸고 있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이제는 브랜드 역사보다는 가성비와 전기차 기술력을 보고 차를 산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통계의 함정입니다. 휘발유차 판매가 줄어든 건 맞는데 여기에는 마일드 하이브리드라는 변수가 숨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상 휘발유차인데 아주 작은 배터리 하나 달아놓고 하이브리드로 분류되는 그런 차들입니다. 이런 차들이 통계상 휘발유차에서 빠져나가면서 하이브리드 차가 상대적으로 더 빨리 1위를 뺏어온 측면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 아이러니한 거는 유럽연합 정치인들은 최근에 자동차 회사들이 힘들다고 하니까 내연기관 규제를 좀 풀어주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정작 소비자들은 정부 눈치 안 보고 그냥 전기차를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전동화는 정부가 강제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화제를 좀 돌려서요. 미국 로보택시 시장의 가격 경쟁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더벌즈의 최신 분석 보고서 내용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데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테슬라가 가격으로 시장을 파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현재 데이터를 보면요. 테슬라 로보택시의 이용 요금은 킬로미터당 약 1.99달러로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이 있어요. 이제 테슬라 로보택시를 tas을 때 평균 요금이 약 8.17달러 정도 된다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고요. 그리고 경쟁사를 보면은 요 리프트 로보택시는 한번 이용을 할 때 평균 약 15.47달러를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웨이모 같은 경우는 킬로미터당 5.72달러라고 하거든요. 테슬라의 3배 수준인 거죠. 자, 이 테슬라가 킬로미터당 1.99달러고 평균 요금이 8.17달러인 거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 보면은 우버나 리프트 같은 그런 승차 공유 서비스의 딱 절반 가격으로 보시면 되고요. 심지어 경쟁사인 구글 웨이모와 비교해도 3분의 1의 수준으로 저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석가들도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최저가라고 혀를 내두를 정도죠. 테슬라의 전략은 명확해 보입니다. 예전에 우버가 처음 나왔을 때 적자를 감수하면서 싼 가격으로 택시 시장을 잡아먹었었던 것처럼 테슬라도 일단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으로 시장 점유율부터 뺏어오겠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겠죠. 테슬라 로보택시의 치명적인 단점은 바로 대기 시간입니다. 웨이모나 우버는 부르면 5분 안에 택시가 온다는데 테슬라는 이제 차가 부족하니까 평균 15분 넘게 기다려야 합니다. 싸긴 싼데 현재로서는 인내심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이 문제는 테슬라 주주분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로보택시의 확장성은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또 테슬라 로보택시인 만큼 인기가 많은 이유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다른 회사들처럼 지오 펜스에 갇혀서 이제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규제만 풀리기만 하면 어디든 가서 택시를 운행할 수 있으니까요. 결국 2026년은 로보택시 가격 전쟁의 원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테슬라 세미트럭이 이제 진짜 날개를 달게 생겼는데요. 미국 최대의 트럭 휴게소 운영사인 파일럿 트래블 센터가 테슬라와 아주 기념비적인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파일럿은 그냥 휴게소가 아니라 이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소유한 회사거든요. 한마디로 워렌 버핏의 자회사가 테슬라의 비전에 베팅을 했다는 뜻입니다. 자, 내용을 보면요. 2026년 여름부터 미국 전역의 주요 물류 거점 이제 35곳에 테슬라 세미 전용 그 초고속 충전소가 문을 엽니다. 캘리포니아, 그리고 텍사스, 조지아처럼 물류 이동이 제일 많은 고속도로 라인에 집중적으로 설치가 된다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충전기 스펙이 진짜 괴물급이에요. 무려 1.2메가와트급 출력을 지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타는 그 승용차용 슈퍼차저가 250kW 정도 되니까요. 그것보다 5배나 더 강력한 전기를 쏟아붓는 거예요. 덕분에 짐을 가득 실은 세미트럭이 약 800km를 달릴 수 있는 배터리를 채우는데 딱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30분이라는 시간이 정말 기가 막히게 설계된 건데요. 미국 트럭 운전사들은 법적으로 일정 시간 운전하면 반드시 쉬어야 하는데요. 그 의무 휴식 시간과 충전 시간이 정확히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충전 때문에 배송이 늦어진 일이 아예 없다는 거죠. 자, 재밌는 거는요. 과거에 빌 게이츠가 배터리가 너무 무거워서 전기 트럭은 장거리 운송에 안 맞다라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 파트너십이 그 예측을 보기 좋게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제 테슬라 세미는 펩시 창고 같은 특정 장소에서만 충전하는 실험 단계를 넘어서 공공 이제 고속도로를 누비는 진짜 상용화 단계로 진입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소식이죠. 자, 이번에는 로보틱스 분야로 넘어가 볼 건데요.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인 피규어사에서 최신 모델인 헬릭스 제로2를 공개했는데 이 기술력이 테슬라 옵티머스를 위협할 정도로 아주 매섭습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로봇이 이제 단순히 서서 손만 까딱거리는 게 아니라 온몸을 써서 걸어 다니며 일을 한다는 건데요.
이걸 전문 용어로 로코 매니퓰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이동하면서 동시에 작업을 수행하는 그런 능력이에요. 공개된 영상을 보면 이 로봇이 스스로 걸어가서 식기세척기를 열고 그릇을 정리하는데요. 이 모든 과정을 무려 4분 동안이나 끊김없이 혼자 해냅니다. 더 놀라운 거는 식기세척기 문을 열 때 손만 쓰는 게 아니라 발로 문을 잡거나 엉덩이로 서랍을 닫는 모습까지 보여줬다는 거예요. 진짜 사람처럼 온몸을 도구로 쓰는 거죠. 자, 기술적으로 보면요. 기존에 로봇을 걷게 하려고 짰던 약 11만 줄의 복잡한 코드를 싹 다 지워버렸다고 합니다. 대신 거대한 AI 신경망 하나로 대체했습니다. 1000시간이 넘는 사람의 움직임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로봇한테 코딩을 한 게 아니라 감각을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눈으로 보는 시각 정보와 손끝의 촉각 정보가 하나의 뇌로 들어가서 알약 하나를 집어내거나 주사기 용량을 맞추는 아주 정교한 작업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이건 테슬라가 그 옵티머스에 적용하고 있는 방식과 거의 똑같은데요. 테슬라도 최근에 훈련 방식을 완전히 바꾼 게 예전에는 사람이 일일이 로봇을 원격으로 조종해서 가르쳤다면 이제는 사람이 카메라가 5개 달린 특수 헬멧이랑 백팩을 메고 직접 시범을 보여주죠. 그럼 로봇은 그 영상 데이터를 보고 아, 사람은 저렇게 움직이는구나 하고 통째로 학습하는 겁니다. 복잡한 코딩 한 줄 없이 오직 영상 데이터만으로 사람의 부드러운 움직임을 그대로 복사해오는 거죠. 실제로 테슬라는 예전에 그 로봇을 걷게 하려고 짰던 11만 줄의 복잡한 코드를 이미 싹 다 지워버렸고 오직 AI 신경망 하나로 모든 움직임을 제어하는 시대로 일찌감치 넘어갔었어요. 피규어가 이번에 우리가 가장 복잡하고 긴 작업을 자율로 해냈다라고 치고 나온 만큼 앞으로 테슬라 옵티머스와의 기술 경쟁이 정말 볼만해질 것 같습니다. 바야흐로 사람이 코딩을 해주는 시대가 가고 로봇이 사람을 보고 스스로 배우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소식의 핵심은 보이지 않는 격차로 보시면 되겠는데 테슬라는 HW4.5와 이제 1.2메가와트 충전 인프라로 경쟁사가 넘볼 수 없는 물리적 해자를 이미 완성했고요. 남들이 당장의 판매량 숫자에 일희일비하고 있을 때 테슬라는 아예 판 자체를 바꾸는 기술 독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주가 등락보다 2026년 이후 벌어질 이 압도적인 기술 격차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영상 편집 시간과 테슬라 그 실적 발표가 겹쳐서 실적 발표에 대한 내용은 내일 정리해 드릴 거고요. 이번 주 주말쯤에 각 회사들 자율주행의 역사와 또 현재 어느 정도 와 있는지 그 특집으로 한번 정리해서 올려드릴 생각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소식에 대해 구독자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장기 투자하는 바더 장투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